핵심 석유단지와 유전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테러와 공격, 무단정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소형 무인기를 잡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를 쏘아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정밀 타격하는 신개념 무기체계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약 880억 원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그간 핵심 기술 연구를 통해 출력 향상을 위한 레이저 결합 및 추적, 조준 기술을 연구해왔다. 현재 레이저를 표적에 겨냥해 쏘는 핵심 기술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제품 개발에는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레이저 대공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전기만 공급하면 운용이 가능하다며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진화적 개발 전략 개념을 도입해 전투기 및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화적 개발 전략 개념은 무기체계 개발 때 작전 운용 성능의 목표치를 분할해 동일한 개발 단계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송창준 방사청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레이저 대공무기를 전력화한 국가는 아직 없다며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사태를 계기로 무인기 탐지 및 추적, 공격 대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4월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무인기 방어용 탐지 레이더 부대를 최근 전력화했다. 청와대와 국회, 공항 등 수도권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이 탐지 레이더는 무인기를 포착해 주파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무인기의 거리와 방향에 더해 고도까지 탐지하는 3차원 방공 레이더도 개발 중이다. 육군의 적어도 탐지 레이더는 소형 비행체 탐지 능력이 떨어지고 공군의 적어도 감시 레이더는 산세가 험준한 데다 감시해야 할 범위가 넓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날개 길이가 3m가 넘고 고도 2에서 3km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는 현재 군의 레이더로는 포착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으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개발 중인 최첨단 무기 기술을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레이저 무기는 일반 무기에 비해 사거리와 연속 발사, 정확도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아 대표적인 미래의 첨단 전쟁 무기로 꼽힌다. 레이저 대공무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격이다. 레이저는 한 발에 1,200에서 12,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요격용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다. 적국의 폭탄을 탑재한 소형 드론을 무더기로 보내 핵심 시설을 대거 파괴하는 작전을 펼칠 때 효과적인 방어전력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은 향후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가성비가 좋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값싼 드론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미사일과 최신 함정들을 소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소형 드론의 위험성은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및 유전 공격으로 입증된 바 있다. 주요 외신들은 반군 세력이 대당 수천만원 밖에 안 되는 저렴한 드론 무기로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 3위인 사우디에 큰 피해를 줬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 역시 공격형 드론 기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은 한반도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드론은 제작비가 2천만에서 4천만원 선에 불과하고 날개폭이 1.92에서 2.45m 정도여서 군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이 광섬유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고 전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 탑재량이 무제한이다. 1차 요격 실패 후 2차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고 정확도도 미사일보다 뛰어나다. 무엇보다 원하는 표적에 수천도의 열을 가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앞으로 소형 드론뿐 아니라 전투기나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러시아는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신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우주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우주에서 직접 레이저를 발사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무기체계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도 위성 공격용 레이저 무기 개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레이저 무기가 기존의 공격, 방어 무기들을 대체하기 위해선 보다 높은 수준의 세밀한 기술들이 필요한 만큼 당장 전력화 단계를 거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미군이 총대포, 미사일 등 기존 재래식 무기와 레이저를 함께 사용하는 시기를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창준 방사청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레이저 대공무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화한 국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레이저 무기 체계를 진화적 개발 전략 개념 차원에서 도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개발 완료 시적 소형 무인기 및 멀티콥터에 대한 대응 능력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 역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군 수비대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하는 등 세계 전장이 드론 전쟁 시대로 변화하면서 우리 군이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무기 체계를 어느 수준으로 구축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한일 군 당국에 따르면 드론 전쟁 양상이 강화되면서 군도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안티드론 기술은 드론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과 전파 교란을 이용해 드론의 비행을 중지시키는 소프트킬로 나뉜다. 레이저, 전기로 운용 1회 발사비 2,000원. 우선 기존 소총이나 발칸 대공포 등 재래식 무기에서 벗어나 레이저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원 레이저를 드론에 직접 발사해 무력화시키는 세무기 체계다.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다. 또 한없이 전기 공급으로 운용돼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하다.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드론 주파수 교란 시스템은 작년 전력화. 드론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나 주파수를 교란해 작동을 중지시키는 재민 방법도 거론된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해 4월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드론 테러 방어용 탐지 레이더 부대를 전력화했다. SSR로 불리는 이 레이더는 청와대 등 수도권 핵심 시설 방어용으로 드론의 주파수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군 당국은 이외에 추가적인 전파 교란 무기 개발과 구매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 보유 레이더는 드론 탐지 쉽지 않아. 하지만 드론 공격 방어의 핵심은 탐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수준에서는 사실상 드론 탐지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육군과 공군이 가진 적어도 탐지 레이더와 공군의 적어도 감시용 레이더의 경우 드론 탐지에 한계가 있다. 드론은 크기가 작아 육관으로도 식별이 어렵고 레이더에도 새떼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다. 또 장애물이 많은 산이나 시가지 등 레이더 사각지역에서는 포착의 어려움도 있다. 2014년 군사분계선을 조용히 넘어 남측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견된 북한 무인기들도 군 당국의 탐지망을 벗어났다. 군 당국은 국지방공 레이더 도입을 계획 중이다. 국지방공 레이더는 기존 거리와 방위만을 탐지하는 2차원 방식이 아닌 방위, 거리, 고도까지 한 번에 탐지하는 3차원 방식으로 보다 정확한 소형 목표물 탐지가 가능하다. 올해 중반부터 전방 지역에 전력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소형화된 표적도 탐지가 가능해 드론을 빠르게 탐지하는 데